매주 만나는 정치 이슈 뉴스 시사회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권익위에 이어서 검찰도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에 대해서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금 굉장히 여론이 그렇게 예상 못하셨어요? 그렇더라도 항상 이제 네. 검찰 쪽에서는 그랬죠. 뭐 이게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을 것 같다. 법적인 근거가 없다. 네. 그런 얘기를 이제 법조계 쪽에서도 계속 했었고 용산 대통령실에서도 계속 그런 입장이었어요. 근데 상당히 좀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죠. 네. 어쨌든 김건희 여사를 검사들이 조사를 하면서 그냥 출장 조사도 하고 검사들이 오히려 경호원들한테 휴대폰도 제출하고 뭐 이러한 형태가 과연 맞는 것이냐. 그런 것들이 이원석 검찰총장이 얘기한 특혜도 예외도 뭐 이런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성역 없는 조사를 하겠다 그래서 또 1%라도 또 희망을 걸어보긴 했죠. 그게 순진하신 거예요. 예. 일단은 법리적으로는 처벌할 근거 규정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고요. 예. 그 서울중앙지검장을 그 역할 하라고 그렇게 임명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참 검찰이 검사가 왜 존재하는가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려스러운 거는 이런 거죠. 아이 선물이잖아. 선물 받을 수도 있지. 대가성이 없잖아. 이러면 모든 고위공직자 배우자들은 다 선물 받아도 돼요, 이제. 아 근데 어떡하죠? 그때는 또 이 법을 적용시키지 않겠죠. 그래서 참 이게 맞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근데 어찌 보면 뭐 방법은 이제 특검밖에 없지 않냐. 필요성 너네 스스로 이렇게 말한 거 아니냐라고 또 하는 얘기도 있거든요. 특검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과연? 계속 민주당은 추진을 하겠죠. 그리고 국민적인 특검에 대한 요구 여론은 높아질 거고요. 네. 그것을 그냥 무조건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한동훈 대표가 거부하기에는 좀 부담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좀 유익 있게 보는 것은 이번 네. 10월 달에 있을 국정감사예요. 네. 그때 여러 언론과 민주당 의원들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어떠한 여러 부적절한 일들을 좀 폭로하고 문제 삼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아마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국민적인 여론이 훨씬 더 높아질 거예요. 예. 그러면은 이런 것까지 다 합쳐가지고 김건희 여사를 타겟으로 하는 특검이 더 탄력을 받을 수가 있겠죠. 네. 일단은 좀 시간은 지나봐야 알겠군요. 네. 예. 지켜보시죠. 10월 달에 아주 많은 일들이 벌어질 것 같아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회담 25일로 지금 예정이 돼 있는데 이걸 네. 갖고도 또 어제는 시끄럽더라고요. 안건이 언론을 통해 먼저 나왔다 뭐 이렇게. 네. 근데 일단은 대체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죠. 오늘도 시끄러웠어요. 네. 일단은 뭐 날짜만 잡았잖아요. 처음에 25일 날 일요일 날 합시다. 네. 아이고 뭐 의제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냥 다 제한 없어요. 다 같이 얘기 나눕시다. 했는데 예. 국민의힘에서 어제 박정아 비서실장과 한지아 대변인이 에이 이거 저기 좀 민생에 우리 집중합시다. 이게 민생 경제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얘기 하는 것은 이것은 시간이 부족하고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닌 것 같아요. 특히 민주당이 입법 폭주로 밀어붙인 법안들에 대해서는 우리 얘기하지 맙시다. 자, 민생에 집중합시다. 이런 얘기를 똑같이 했어요. 예. 박정아 대변인 같은 세 가지 뭐 요구를 한 거 아니에요? 정쟁 중단합시다.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결국에는 뭐냐? 최상병 특검 법안은 우리 의제에 올리지 말고 논의하지 말자. 예. 이러한 의도 같아요. 그러면 과연 민주당이 그걸 받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제 그래서 비서실장들 간에 실무적인 조율이 있으려고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해식 민주당 이재명 대표 비서실장이 이거 정말 언론에다가 먼저 이런 의제를 조건을 얘기하는 게 어딨어. 너희들 기분 나빠. 불쾌해. 안 해. 이랬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기로 했어요. 예. 근데 오늘도 안 하기로 했대요. 누구 때문에 안 한 거예요, 오늘은? 오늘도 기분 나쁘대요. 그냥 서로. 아, 그냥. 서로. 아니 뭐 솔직히 민주당이 먼저 뭐 한동훈 대표가 뭐 이재명 대표의 상대자로 적절한가 그런 고민은 있었지만 네. 우리가 뭐 그냥
한동훈 대표 한번 만나서 얘기나 해볼게. 이런 식으로 자신들을 먼저 긁었다. 국민의힘 의원과 한동훈 대표를 먼저 모욕감 준 게 이재명 대표 아니냐, 민주당 너희들이 나쁘다 이러면서 서로 지금 삿대질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실무회담도 땡 됐고, 그냥 밤에 예. 그냥 전화로 뭐 내일 만날까 안 만날까 요거는 한번 조율해 봅시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이렇게 되면은 과연 25일 날 양당 대표 간의 회담이 열릴 수 있을까? 점점 서로 우리 좀 뭐 안 할래 이러한 이유와 명분을 좀 쌓아가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국민의힘 쪽에서 그 안건에 대한 것들이 잘 조율이 되지 않으니까 일부러 이렇게 나오는 가능성도 있습니까? 제가 이제 이건 순전히 저희 뇌피셜이에요. 예. 이제 한동훈 대표가 아차 싶었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재명 예. 대표가 저 한동훈 대표 양당 대표회담 합시다라고 했더니 한동훈 대표가 즉각적으로 합시다 이랬거든요. 네, 그러시죠. 네. 근데 이 참모들이랑 상의를 해보니까 아니 이걸 왜 받았냐. 생각해봐라. 우리가 최상병 특검 안에 대해서도 얘기해야 되고 지금 용산과 부딪히는 여러 가지 쟁점, 민생 현안 문제와 관련해서도 우리가 내부적인 조율, 예. 예를 들면 추경호 원내대표랑 조율하고 용산과도 좀 조율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덥석 받으면 어떡하냐. 예. 그랬더니 한동훈 대표가 그 말이 좀 맞는 말이네. 예. 내가 이거 잘못하다가는 자기 결정권이 없는 허수아비 집권여당 당대표 그런 이미지를 줄 수가 있겠네. 예. 그러니까 그러면은 좀 조건을 걸어보자. 야, 회담 생중계하자고 한번 얘기 한번 해봐라. 그리고 예. 그냥 민생 문제에 집중하자고 얘기해봐라. 이런 식으로 조금 발을 빼는 빌드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거 순전히 저의 추측과 상상입니다. 저랑 조금 비슷하신 것 같아요. 설마 집권여당 한동훈 대표가 그러진 네. 않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예. 좀 돌아가는 게 아주 묘해요. 최상병 특검법에 관해서도 제3자 그래 우리 받을게 민주당에서 그랬고, 그다음에 또 하나 던졌던 것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뭐였죠? 뭔가 하나 던졌는데 근데 그것도 민주당이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그럼 그거 갖고는 더 이상 얘기할 수 없겠구나 싶으니까 이제 또 다른 이야기들을 해가면서 실무 회담조차 미루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예. 그러한 회담의 의제나 뭐 여러 가지 서로 부딪히는 부분을 조율하라고 네. 실무 회담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틀째 실무 회담을 안 하는 것은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네. 전 이렇게 좀 읽혀져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싶으면 네. 정말 해야 된다면 국민들한테 약속했으니까 우리 어려운 뭐 의제 조율을 극복을 하고 합시다. 예.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만납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너희들 진짜 기분 나빠. 언론에다 먼저 얘기하고 기분 나빠 안 할래 불쾌해. 네. 서로 별로 만나고 싶어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일단 여야 대표 회담이 성사된다면 이것도 참 오랜만에 생기는 거죠. 몇 년째죠? 그렇죠. 3년 뭐 2개월 만인가? 예. 그렇다는 것 같은데. 이게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그래도 이게 여당 대표, 야당 대표는 정치권의 가장 큰 지도자잖아요. 예. 근데 여야가 지금 각종 현안과 법안에 관련해서 막 부딪히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민주당은 그래 너희들 합의 안 해주니까 우리 맘대로 할래. 국민의힘은 니들 맘대로 했지 우리는 대통령한테 거부권 행사하라고 그런다. 이렇게 서로 부딪히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서로 양당 대표들이 만나서 통 크게 이제 합의를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좀 싸울 때 싸우더라도 민생을 국민을 위한 법안 이거는 우리가 그냥 합의 처리합시다. 서로 좀 조율하고 대화하고 타협해가지고 처리합시다. 예. 이렇게 큰 틀을 잡아주면 원내대표나 정책위원장들이 협상하기가 좋죠. 그래 네. 대표들이 얘기했는데 우리 이런 거 양보할게요.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 대표에게 그런 걸 결정할 만큼의 힘이 실리지 않았다는 또 반증일 수도 있겠네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예를 들면 진성준 정책위원장이 네. 검투세 이거 그대로 해야 돼요. 내년부터 시행해야 돼요. 대표님 얘기하시는 완화나 폐지가 안 된다니까요. 이랬을 때 네. 이재명 대표가 뭐 여야 대표회담을 통해서 우리 하기로 했으니까 진성준 의장 이거 그냥 내 말 따르세요. 그냥 폐지합시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추경호 원내대표나 네. 용산 이 두 군데를 더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예.
그런데 그 두 양쪽에서 한동훈 대표가 뭐 결심을 하고 합의를 봐왔다고 네. 그대로 할까? 그러니까요. 그건 좀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회담하다가 잠깐만요. 여기 좀 물어보고요. 그렇게 올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요. 아니, 그런 보통은 느낌이 좀 이제 있지 그렇게 않을까 되면은 생각이 이제 네. 잠깐만 미안 내가 잠깐 전화 좀 하고 올게. 그래가지고 밖에서 전화하고 막 이럴 텐데 예. 그래서 이제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이 그 한동훈 당대표를 향해서 바지 사장이 아니라 한동훈은 반바지 사장이다 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으로서도 상당히 기분이 나쁘죠. 근데 자리를 잡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또 아직도 아닌 것 같고 참 네. 그러네요. 그럼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국민을 위해서 양당 대표회담은 이루어져야 한다. 예. 그런데 썩 그렇게 처음 합의했을 때만큼 이렇게 뭐 박지만은 않다. 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의제에 대해서도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양 당에. 양당의 의제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제 한지아 대변인이 우리는 민생 법안, 그 다음에 여야 간에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법안들 위주로 합시다. 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 금투세고, 예. 그리고 방금 전에 국토위를 통과한 전세 사기 피해자 특별법, 예. 이런 것들은 여야가 충분히 얘기를 하면 법안을 통과시킬 수가 있으니 여기에 집중하자라는 거고, 예. 민주당에서는 오케이, 그거는 오케이. 하지만 최상병 특검법, 이거 당신 한동훈 입장 내놔. 당신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줄게. 이제 이렇게 나오니까 한동훈 대표나 국민의힘으로서는 좀 난감한 거죠. 예. 그래도 그나마 전세사기 특별법, 이제 피해자 특별법이 통과될 것 같으니까 이거는 좀 반기는 일이에요. 아이, 그럼요. 예. 정말 이거- 그거 정말 1조 원이 넘는 그런 피해를 당하고 계시고 10,000명이 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피해자분들이. 가족의 생활이 안 되시더라고요. 그럼요. 예. 그분들을 보호하고 억울한 일 당한 분들 구제해 주는 게 국가와 권력이 할 일이 아닌가요? 예. 그거 가지고 좀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뿌듯하실까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구제를 받고 좋아하더라 이런 생각하시면 그 위치에 있는 거니까요. 그거야말로 여야가 한 발씩 양보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야당 같은 경우에는 선구제합시다. 우리 좀 자금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먼저 좀 돈을 줘가지고 그분들 좀 다른 데 갈 수 있게 합시다라는 거였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안 된다고, 예산을 투입하고 돈을 직접 지급하는 건 안 되고 예. 공공임대, 민간임대 이런 것을 좀 활용합시다라고 했는데 민주당이 좀 양보를 했거든요. 예. 그렇게 여야가 좀 합의점을 찾아가는 게 정치가 아니겠습니까? 예. 저도 좀 많이 웃었네요. 좋아가지고. 네. 그 이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제안했던 이제 대통령과의 영수회담 이거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이나 용산에서는 무슨 영수회담을 해, 하여튼 몰라 하여튼 지금 뭐 영수회담할 때야 뭐 이런 식의 지금 반응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당대표 회담을 했어요. 예.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미안, 이거는 나 혼자 결정 못해요. 추경호 원내대표랑 좀 먼저 좀 얘기 좀 할게요. 당에 가서 제가 좀 의원총회를 열어가지고 거기 좀 추인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요 부분은 좀 용산과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이런 식으로 되면은 이제 이재명 대표가 딱 회담 마치고 나와서 진짜 한동훈은 바지 사장이다. 이거 예. 정말 진짜 실질적인 오너인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서 민생의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 예. 지금 대통령실도 9월 정기국회 때 각종 본인들이 원하는 법안 처리해야죠. 예. 그리고 예산안 처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국회는요, 예산을 증액할 수는 없지만 삭감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네. 증액은 못 민주당은 하나요? 그렇군요. 증액 못 해요. 어. 그냥 국회에서 증액 못 하고요. 네. 기재부 장관이 네. 동의를 해줘야 돼요. 정부가. 네. 자기네들이 예산, 우리가 뭐 광주에 어떠한 뭐 도로를 놓으려고 하는데 민주당 우리가 의석수가 많으니까 우리가 예산 한 100억 정도 더 태울래. 예. 기재부 장관이 반대하면 이렇게 안 돼요. 근데 삭감할 수는 있어요. 마음대로. 오. 그러니까 내년도 윤석열 대통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국책 관련 사업 예산을 민주당에서 그래? 다 깎아버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국정 운영 자체를 못해요. 서로 협의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하여튼 예. 뭐 영수회담 저번에도 뭐 또 자주 만난다고 또 두 분이 얘기하셨잖아요. 예, 한번 만나시죠. 네, 민생 앞에 무슨 힘 겨루기가 뭔 필요가 있습니까? 예. 그럼 만나시라.
예. 뭐 절차와 또 뭐 의전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예. 근데 웃겨요. 어떤 게요? 아니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됐잖아요. 네. 근데 용산에서 아니, 축하 난이라도 하고 축하 인사를 전하겠다라고 네. 하면서 용산에서는 전화했다고 그러고 민주당에서는 우리 전화 못 받았다고 막 이렇게 싸우고 있어요. 그거는 왜 그렇게 오해가 생길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근데? 근데 이런 거 같아. 이해식 그 이재명 당대표 비서실장이 기자들한테 자기 휴대폰을 막 보여줬대요. 봐라, 용산에서 전화 온 게 없다. 문자 온 것도 없다. 나 예. 진짜 답답하다 막 이렇게 보여줬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용산에서도 아니 우린 전화했다니까요.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럼 했다는 걸 보여주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제 말은 예. 이렇게 축하 인사나 난 전달하는 것도 양측이 이렇게 조율이나 대화가 잘 안 되는데 영수회담은 사전에 조율할 때 얼마나 더 험난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한심해요. 근데 말이라는 게 또 네. 풀리려면 한순간에 풀리잖아요. 정말 양측에서 한 발짝씩 물러나가지고 민생을 위해서 좀 협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땐 한 발짝이 아니라 10발짝씩 지금 물러나야 될 것 같아요. 그중에 또 하나 이제 걸림돌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임명하면서 윤석열 네. 대통령께서 이제 친일 정권이다 이런 비판 정말 직면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맞는 거죠. 아니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김태효 대통령실 안보실 제1차장이 나와가지고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입니다. 네. 이게 뭐예요? 뭐냐고요. 중요한 거는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이지. 네. 그래서 저도 막 김태효 당신은 진짜 일본 사람이냐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있고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사도광산 그거 반대하는 것은 이게 예.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자폭행위다. 이런 식의 얘기도 해요. 그게 이상해요. 이분들 이념 자체가 이상해요.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뭐 하는 거지? 정말 이상하네. 왜 저럴까? 정말 대통령이 정말 일본에 대해서 각별하게 더 생각을 하나? 그러 이제 의심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상해요. 하여튼. 그러니까 리더의 능력은 이제 네. 대부분 복잡한 걸 간단하게 풀어가는 능력에서 볼 수 있고 이제 때에 맞습니다. 따라서는 이제 간단한 걸 복잡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간단하게 만드는 능력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용사는 국정을 복잡하게 풀어나갑니까?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 자신감이 없어 보여요. 뭐 이리 갔다 그래가지고 저리 갔다 하는 건가요? 그래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가 아니라 자기 고집과 신념을 강요하는 것 같아요. 내 말이 맞다니까? 내 말을 비판해? 반국가 세력, 검은 선동 세력, 사이비 지식인, 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잖아요. 예. 그게 전형적으로 뭔가 자신이 없을 때 이념적으로 공격을 해가지고 네가 공격하고 나를 비판하는 것은 잘못된 거야. 너는 나쁜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손가락질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대통령께서 좀 그런 생각을 좀 버리시고 너그럽고 포용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뭐 윤석열 정권 비판한다고 제가 무슨 반국가 세력이고 제가 무슨 간첩이겠습니까? 그런 거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돼 있는 얘기를 거잖아요. 하시는데 정말 국민들 보기에 민망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예,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도 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